안녕하세요. 비누 만드는 유튜버 프로젝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공방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수강생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창업 스토리를 궁금해 하셔서 이야기를 해드리던 그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더 세밀하고 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이야기를 여기 나눈다면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두려워하고 있던 단 한 분이라도 지나가다가 제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늘 고민하다가 멈추게 되는 부분이 바로 선택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이 영상의 제목을 보면 그냥 유치원 교사 하다가 그만두고 잘 안 맞아서 공방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공방 창업이라는 게 튀어나왔을 리가 없고 심지어 대학 4년을 열심히 돈 내고 다녔는데 어렵게 들어간 유치원을 그만두는 것까지도 쉽지 않았을 그런 결정인 거잖아요. 그런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어떤 고민들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라디오 듣듯이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엄마도 그랬고 친구들도 저보고 쉽게 잘 가르쳐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거 하면서 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까 더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수시를 제가 7개를 썼는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시를 쓸 때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금 눈을 낮춰서 그때 당시에는 좀 쉬워 보였던 유아교육과를 지원을 해서 입학을 했었죠.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무시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쉽게 본 거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역사교사처럼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았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아이들 챙겨주고 기본 생활 습관 관련된 수업들을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일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퇴사를 결심을 했어요. 퇴사를 결심했던 이유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25명의 6살 아이들하고 있으려니까 정말 혼자 있고 싶었어요. 저는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말수도 많지 않은 사람인데 하루 종일 아이들 이야기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하느라 진이 너무 많이 빠졌고 제발 말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1년 내내 기침을 달고 살았고 목이 쉬어있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저는 스몰 토크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스몰 토크는 이제 소소한 주제를 가지고 가볍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이들의 하는 얘기가 되게 마냥 귀엽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네. 이 친구들 수준에서 내가 이렇게 6살처럼 매일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나도 이 6살 친구들의 생각의 수준으로 같이 이렇게 같아져 버리는 건 아닐까? 그런 약간 바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였어요. 물론 제가 초임이기도 했고 실력이 부족해서였겠지만 이론대로 하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한 선생님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건데 줄을 세우는 거 하나도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반대로 아이들을 잘 통제하고 반을 잘 운영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어느 정도 무섭게도 말씀을 하시고 흔히 말하는 군기 같은 것도 잡으시더라고요. 명령조의 말조차도 아동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이론인데 그 괴리가 너무 컸고 여러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책도 사서 읽고 도서관도 가고 카페에 고민도 올려봤는데 이렇게 많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빨리 이 바닥을 뜨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참 못하는구나, 실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만 되게 가득했어요. 네 번째는 9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마무리되는 똑같은 일과의 반복이 정말 지겨웠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는 거를 최근에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N잡 중인데 오전에는 다른 일을 하고 오후에 공방을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출퇴근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 이것보다는 다른 게 더 큰 이유였구나 싶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인데, 마지막 이유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그 직장의 분위기였어요. 이게 진짜 저는 가장 숨이 막혔어요. 이거는 뭐 이런 분위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니까 더 설명을 하진 않을 건데 저는 그랬던 거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선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고 천천히 쉬면서 앞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했었죠. 그렇게 이제 퇴사를 하고는 한 달간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인드맵을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살면서 받았던 칭찬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발견을 했죠. 그게 뭐냐면 좋아하기는 하는데 잘하는가에 대한 확신은 없는 일이었고요. 그래도 밤을 새서 해도 뿌듯하고 보람찼던 기억이 있는 일이었어요. 바로 컴퓨터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배웠던 저는 포토샵을 그냥 깔아서 블로그에 올릴 이미지를 만들거나 움짤을 만들거나 덕질도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영상 편집을 하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깔고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인터넷에 이제 궁금한 걸 검색을 해보면서 친구들이랑 놀러 갔던 사진 같은 거 모아서 영상을 만들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UCC가 되게 한창 유행을 했었는데 주제에 맞게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기도 했었고요. 일반 교과목 수행평가 때도 할 수 있으면 영상으로 과제를 제출을 하곤 했어요. 자신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작업이라서 그랬던 거였고 되게 그 결과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아무것도 안 할 바에 뭐라도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웹디자인 학원 5개월 과정을 등록을 했어요. 퇴직금이랑 사학연금까지 다 빼서 수강비를 썼어요. 아시겠지만 사학연금을 뺐다는 거는 이제 나는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런 뭔가 약간 고집 같은 거였죠. 일단 배우면 길이 보이겠지.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달쯤 지났을 땐가 담당 선생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비전공자인데도 되게 잘 따라온다고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도 막 생기고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보통 웹디자인 학원을 졸업하면 웹디자이너로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다시 직장을 다니려고 하니까 이 직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기도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뭐 배우자 기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잘 안 하는데 비전에 대한 기도는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학원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배운 걸로 어떤 제품을 하나 디자인을 해서 라벨 하나만 딱 붙이고 팔아볼 수는 없을까? 이제 뭐 생각난 게 노트, 펜, 엽서, 또 뭐 있지? 이렇게 제 방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화장대 위에 생일 선물로 받았던 섬유 탈취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분을 봤는데 되게 간단해 보였고 만들 수 없나? 이런 생각에 네이버에 검색을 했죠. 근데 이게 또 공방이라는 곳에서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노트에다가 질문거리를 막 가득 써서 가까운 공방을 찾았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궁금했던 것들의 대부분을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대신에 이제 난관에 봉착을 했던 건 그때가 페브리즈 사건이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법이 되게 많이 강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탈취제라는 걸 판매를 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됐고 비용도 되게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뭐 그때는 인증 비용만큼만 팔더라도 손해는 아니다. 인증 비용만큼도 못 팔 거면 시작을 왜 하나? 이런 생각? 그리고 실패해도 돼. 다 경험이 되겠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8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인증을 받고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스토어팜으로 시작을 했었고 위메프랑 티몬에도 입점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지인의 소개로 아이디어스에도 입점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감사했던 건 그 당시에 핸드메이드 섬유 향수가 지금처럼 막 흔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스를 통해서 금방 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고
품목을 이제 점점 하나씩 더 늘려갔죠. 디퓨저, 샤쉐, 캔들 이렇게 쭉 만들어서 올리다가 이제 이게 만들어 본 경험이 점점 쌓이니까 저도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업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이 일을 한 지가 지났을 때 집 근처에 빈자리를 얻어서 공방을 열었어요. 근데 뭐 저를 누가 알고 수업을 들으러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내가 잘하는 거, 디자인 수업을 해야겠다. 창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라벨 직접 만드는 거랑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랑 명함 만드는 그런 거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막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로그랑 인스타랑 카페에 올려서 홍보를 하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카페를 보고 많이 와주셨어요. 거제도에서도 와주셨고 부산에서도 와주시고 이 먼 하남 경기도까지 숙박을 잡아가면서까지 와주셨어요. 그렇게 다양한 선생님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각자 가진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고 더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점점 오프라인 공방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 진짜 끝이 없기도 하고 이쪽 일이 이렇게 유행을 못 따라가고 멈춰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해서 자꾸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누였어요. 막 디자인 비누라고 해서 예쁘게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한동안은 핀터레스트랑 인스타에 죄다 비누만 뜨고 비누 사진만 저장해놓고 온통 머릿속에는 어떤 디자인, 어떤 레시피 막 그런 생각만 하고 그랬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누를 배워보려고 자격증 수업도 듣고 그랬는데 이 비누라는 게 다른 막 캔들 이런 거랑 다르게 배운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배울 때랑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자꾸 실패하고 예쁘게 안 나오고 막 비누에 주름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보온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든지 레시피를 잘못 짰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참 신기한 게 유치원 다닐 때는 자꾸 막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었는데 비누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시중에 파는 비누 관련 책을 다 샀고 그 다음에 비누 카페도 가입을 했어요. 알면 알수록 이게 되게 진짜 과학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고 자세히 공부해서 진짜 비누 마스터 이런 게 되고 싶었거든요. 해외 슈퍼들 영상도 찾아보고 하면서 공부를 계속 했죠. 근데 공부도 공부고 실력을 쌓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1년, 2년 지나갈수록 아이디어스에도 핸드메이드 섬유향수나 캔들 같은 게 진짜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금전적으로 타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한두 달 정도 일에 손을 놨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 마지막 발악처럼 후회 없이 이거나 해보고 그만두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유튜브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국내 소포들이 올리는 비누 영상은 되게 조금이었었고 약간 우리나라에는 모객용 홍보 형식의 수업을 홍보하는 형식의 영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공방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나처럼 자격증반을 수강하면서까지 배웠는데도 비누가 잘 안 만들어지거나 원리를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비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비누 공방 업계가 더 활성화가 돼서 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책상 위에다가 종이 한 장 깔고 찍었던 영상이 CP비누 기초 이론이었어요.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고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으로 인해서 확 이렇게 늘었죠. 진짜 폭풍 감동이었던 댓글 하나가 비누 교과서 같아요 였거든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진짜 전문가처럼 제가 막 과학적인 뭘 바탕으로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경험을 가지고 이런 방법들이 좋더라. 제가 해보니까 이래요. 이렇게 했을 뿐인데 다들 도움이 되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진짜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이런 열정도 생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쓰고 싶은 제품, 내가 돈 벌기 좋고 만들기 쉽고 판매율이 높은 제품들을 고민을 해서 내놨었다면 이게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면 이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비누를 처음 배우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비누 공방을 찾을까?
시중에 파는 클렌징 제품이 아니라 굳이 이런 천연 비누를 쓰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 공방을 시작하려는 분들의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방향성이 잡히더라고요. 그냥 비누 만들어서 팔고 캔들 만들어서 파는 일이 되면 그렇게 큰 재미가 있진 않아요.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도움을 받고 고맙다고 하겠지만 시간이 이제 지나면 그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지금은 되게 작은 날갯짓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 업계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글을 하나 쓰더라도 이 제품 팔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뭔가 공방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이 제품을 만드는 아니면 이 성분에 대한 팁들을 공유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나의 삶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돼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더라. 진짜 실질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우선 흔들림이 없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를 해도 되게 뿌듯해요. 이렇게 되게 자아 실현을 이 일을 통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제 수강생 선생님들께도 늘 말씀을 드려요. 좋아하는 일이라면 일단 도전해보시라고요. 그렇다고 막 자격증반 수강 신청하고 책 다 사고 막 재료 다 사고 그러지 마시고 부담 없이 원데이 클래스 가서 한번 배워보고 도서관 가서 관련 책도 읽어보고 서점도 가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돈이 많이 안 들어가야지 나중에 흥미가 없어지거나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발걸음을 돌릴 때도 발이 묶이지 않고 후회도 되게 적더라고요. 그렇게 배운 걸로 여러 번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보고 주변에 피드백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소소히 판매도 해보시고요. 캔들은 인증을 받아야 되지만 캔들 홀더 이런 것들은 캔들이 아니니까 인증 없이도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하나씩 시작을 해서 내가 제품을 판매하는 거에 소질이 있는지 또 이 일을 즐겨 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그런 이 일이 밤을 새서 해도 즐겁다면 적어도 내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된다면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경험담이 아니라 하나뿐인 내 경험담이잖아요. 조금 더 확신을 가져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평생 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리고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자주 이 고민 때문에 슬럼프를 겪었는데요. 되게 약간 한 분야의 장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욕심도 많아서 지금은 마음을 비웠어요. 언제든지 지금 하는 일보다 더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또 도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자주 들거든요. 근데 내가 죽는 그날까지 잘 될 거라고 보장되는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을 거고 지혜로워져 있을 거예요. 나중의 선택과 고민은 나중의 나에게 잠깐 미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나라도 나를 믿어주고 응원하고 그래야죠. 우리의 삶은 누군가가 선물한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이고 하루하루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진짜 소중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막 구석에 처박아 두진 않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죠. 그리고 나중에 막 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나더라도 그때 이렇게 쓸걸. 이렇게 뭐 후회는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내가 행복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와 만족감이 나쁘지 않았다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면 지금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또 제 이야기와 비누 만드는 과정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